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가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막내 시누이가 치매 걸린 아버지 재산 빼돌리려다 딱 걸려서 된통 당하게 된다는 내용의 사이다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희 시댁은 시누이가 3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시누이가 개 또라이라 그년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시누이들 중에 2명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큰 시누이는 40대 중반이고 작은 시누이는 40대 중반, 막내 시누이는 늦둥이 20대 후반이에요. 저희 신랑은 40대 초반, 저랑 동갑이에요. 저는 늦은 나이 30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그 또라이 개막난이 시누이가 학생이었어요. 그때도 막내 시누이는 학교에서 후배들 사이에서 잘나가는 언니로 유명했었는데 하도 사고를 쳐서 저희 시아버지가 학교 문이 닳도록 들락날락했어요. 그런데도 아버님은 막내딸이라면 끔뻑 죽었어요. 아버님이 자식들 셋은 먹고 살기 바빠서 제대로 사랑 한번 못 주고 키우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계획에 없던 막내딸이 태어나서부터는 어머님보다 아버님이 180도 변했다고 해요. 그래서 막내만큼은 있는 사랑 없는 사랑 다 쏟아부어서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아주 버릇이 하늘을 찌르더군요. 신랑은 어릴 때 항상 막내 때문에 많이 혼나고 힘들었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말로만 듣다가 제가 겪어보니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결혼하기 전 직장 생활만 해서 그런지 살림에 대해서 잘 몰라서 실수를 했는데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 어른들 계신 곳에서 한 소리 하는 거예요. 언니는 회사 일은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집안 살림은 꽝인 것 같아요. 노력 좀 해야겠어요. 시어머니가 말을 했다 해도 기분이 별로였을 텐데 시누이라고 행세하면서 짓거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욱해서 성질을 못 참고 말했어요. 그래요? 저는 결혼 전에 제일 잘하는 일이 회사 일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걸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됐네요. 하다 보면 뭐 늘겠죠 뭐. 그런데 아가씨는 지금 학생이면 공부를 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듣자니 공부가 바닥이라고 하던데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 왜 성적이 그럴까요? 노력 좀 하세요. 제 말을 듣고 발끈해서는 엄마, 새언니 말 좀 심한 거 아니야? 제가 시어머니 한 소리 하기 전에 말했어요. 생각이 있으면 방에 들어가서 공부나 하세요. 저 혼내고 가르쳐 주시는 분은 어머니면 충분하니까. 이렇게 말을 해서 그런가 시어머니 제 눈치를 보더니 그래 얼른 들어가서 공부해. 집안일은 엄마가 알아서 차츰 가르치면 되니까 우리 이쁜 애 새끼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기가 찰 상황이더군요. 딸이 잘못했으면 엄마도 있는데 네가 나서면 안 된다고 따끔하게 가르쳐서 혼을 내야 하는데 오히려 달래는 거 보고 웃겼어요. 학생이라고 해서 다 공부를 잘하라는 법은 없는 거 알아요. 누구나 다 자기가 잘하는 것이 따로 있으니까 먼저 저를 건드려서 저도 그냥 건드려 본 거예요. 아가씨의 약점을 말입니다. 이 막내 시누이 하고 있는 거 보면 저도 모르게 이해하고 가르치기보다는 같은 동급으로 상대하게 되네요. 왜냐면 이런 애들은 아무리 좋은 소리 말을 하면 못 알아들어서 구체적으로 핵심만 꼬집어서 되돌려줘야 알아들어서 나름 그 방식을 택해서 쓰고 있어요. 시댁은 저희가 사는 곳에서 가까이 살아서 자주 가게 되는데 가기만 하면 부딪히는 막내 시누이 때문에 뚜껑 열려서 안 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시아버지는 수시로 저한테 전화해서 시누이 픽업을 하라고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일 끝나고 피곤도 해서 못한다고 말했어요. 신혼 때는 몇 번이고 했는데 저도 임신을 하고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힘들어서 도저히 그것까지는 못하겠다고 했더니 오로지 막내딸 바보인 아버님이 한 소리 하대요. 너는 아무리 애가 없어도 그렇지 그거 하나 못해주니? 내가 갑자기 회식이 생겨서 못 가게 되어서 부탁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아버님 저도 힘들어요. 왜 자꾸 그런 걸 저한테 시키세요? 그럼 누가 하냐? 시간대가 네가 제일 맞는데 언니들이라고 있어도 다 멀리 살고 자기들 살기 바쁘다고 신경도 안 써주고 아들놈은 절대 안 한다고 하니 네 시어머니는 전혀 운전을 못하고 너밖에 더 있냐? 그냥 버스 타라고 하세요. 애들 다 그렇게 다녀요. 언제까지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세요? 싫으면 관둬라. 내가 회식 안 가고 내가 갔다 오마.
하면서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그때는 임신 중이라 내 아이가 내 기분 더러운 감정을 그대로 느낄까봐 최대한 감정을 누르고 욕도 안 하고 릴렉스 했네요. 저는 절대 버르장머리 없고 싸가지 없는 년을 돌봐주고 싶지 않았어요. 사사건건 자기가 시어머니도 아니면서 설거지, 청소, 음식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작정을 하고 음식 타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새언니는 결혼한 지 언제인데 반찬하는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짜고 맵고 싱겁고 젓가락 갈 자리가 없네요. 그래요? 그럼 먹지 마시고 해 드세요. 뭐라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했으면 노력을 해본다든지 뭐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노력이요? 그거 제가 한 거 아니고 어머님이 하셨어요. 아직까지 엄마 손맛도 몰라요? 그리고 노력이라고 말 잘했는데 지금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백수로 집에서 놀고 있어요. 노력을 해서 회사에 들어가든가 뭐라도 해야죠. 내가 할 일은 내가 알아서 해요. 간섭하지 마세요. 그렇게 놀기만 하다 어느 세월에 돈 벌어요? 저는 돈 걱정 안 해요. 엄마랑 아빠가 재산 물려주신다고 했으니까 애써 시간 내서 저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까지 부모님 곁에서 편하게 살았으면 이젠 효도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알바라도 해서 부모님한테 어버이날 감사 표시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딴 걸 왜 내가 해요? 언니 오빠들이 다 하는데? 참 말하는 싸가지 하고는 그딴 거? 저도 모르게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말했더니 시아버지 발끈하시더군요. 내 자식은 내가 알아서 키운다. 아버님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바로 잡아줘야죠. 언제까지 이럴 건데요? 아버님은 평생 아가씨 뒷바라지만 하고 아무것도 즐기지 못하시고 가실 거예요? 이젠 혼자 스스로 자기 몸 하나는 책임질 줄 알 나이에요. 제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 그때 제 아이가 과자를 먹다 쏟은 거예요. 시아버지 한다는 소리가 네 자식이나 잘 키워. 저것 봐라. 한 곳에 차분하게 먹지도 않고 왔다 갔다 정신없게 저게 뭐냐? 아버님은 오로지 막내 시누이한테 꽂혀서 손주 이쁜 것도 모르시는 분이라 말을 젖따위로 하더군요. 그래서 아버님 저도 제 자식은 제가 알아서 키워요. 더 이상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지 마세요. 적어도 막내 아가씨만큼은 안 되게 키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아주 잘났다. 네가 잘난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도가 넘는다. 아버님 저도 심한 말 하고 싶은데 아가씨가 저를 건드리네요. 그만 가라. 저도 더 이상 그 집에 있고 싶지 않아서 그냥 애 데리고 나와버렸어요. 시댁에만 가면 이렇게 좋지 않게 하고 집에 와서 가기가 싫더라고요. 시누이가 백수로 놀고 있는데도 오냐 하시더니 아버님 결국 치매가 있는 상황에서 큰 사고를 치더군요. 시누이가 놀면서 자기 치장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명품을 좋아해서 웬만한 가격의 옷은 쳐다도 안 보다 보니 아버님이 늘 카드값을 다 메꿔주셨는데 아버님이 약하게 살짝 치매가 오면서 그런 일을 어머님한테 시키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경제관념이 없다는 걸 이용해서 더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는데 어머님이 그걸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신랑이 나서서 관리를 해드리겠다고 하는데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면서도 싫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냥 있었는데 저희 모르게 사고를 쳤더라고요. 시댁은 아버님이 사업을 하셔서 돈이 꽤 많았는데 그것을 막내 시누이년이 치매 걸린 아버지를 꼬셔서 전 재산을 몰래 빼돌리려고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어머님이 아가씨가 당부한 말을 잃어버리고 저한테 서류를 보여줬는데 이것이 작정을 했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가족회의를 하자고 해서 다 불렀어요. 큰 시누이야 작은 시누이도 막내 아가씨를 인간 같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어서 서로 안 보고 사는데 그날은 자초지정을 얘기했더니 단걸음에 달려왔더군요. 큰 시누이는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잘 살고 있고 작은 시누이도 그럭저럭 잘 살고 있어요. 저희도 맞벌이를 하니까 크게 경제적으로 힘들진 않아요. 그래도 막내 아가씨가 일부 재산을 저희 모르게 빼돌리는 꼴을 보기 싫어서 다들 불렀어요. 큰 시누이가 그러더군요. 넌 지금까지 일 안 하고 뭐 하고 사니? 도대체 넌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네가 흙펼기야? 엄마 아빠 피 빨아먹고 살고 있게? 정신 언제 차릴 거야? 돈도 못 버는 것이 명품으로 휘둘렀네? 언니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지랄이야. 난 엄마 아빠가 알아서 준 거라고. 그냥 줬겠냐? 누구를 바보로 알아?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머리는 뒀다 뭐 할래? 이렇게 사기나 치려고 달고 다니냐? 시누이가 말하는 거 듣고 있자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둘째 시누이도 너 이제 부모님 편하게 먹고 잘 살게 그만해. 그리고 아버지 이젠 치매까지 와서 요양원에 모셔야 하니까 이제는 부모님 재산 탐내지 마라. 그만큼 했으면 됐어. 내일 모레 30이면서 세상에 직장생활 한 번을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니? 너 양심 좀 있어라. 맞습니다. 막내 시누이년 지금까지 학교 졸업하고 쭉 놀았습니다. 놀면서 시부모님 재산으로 그동안 먹고 놀며 꾸몄죠. 아버님이 정신이 그나마 온전하실 땐 돈을 원 없이 받고 살았는데 치매가 심각해지면서 모든 것이 중단되자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랑 치매 걸린 시아버지 꼬셔서 재산 빼돌리려고 작정하다 저한테 딱 걸려서 큰 시누이가 나서서 앞가름 맡아줬어요. 넌 앞으로 네 생활비는 네가 벌어서 써. 그리고 앞으로 일체 부모님 재산 혼자서 못 건드리게 법정 조치 취할 거고 어머니한테도 말해서 너한테 들어가는 거 중단하라고 할 거야. 그렇게 알아. 갑자기 그러면 어떡하라고. 네 물건 팔아서 쓰던 거 알아서 해.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직장 들어가. 네가 옷 좋아하니까 의류 매장 치작부터 하던가. 네 삶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절대 부모님 재산 건드릴 생각 하지 마. 내가 그동안은 뒷짐지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더 이상은 안 돼. 너 또 한 번 이런 짓 하면 2번 다신 가족들 못 보고 살 줄 알아? 그렇게 마무리하고 헤어졌어요. 다음날 바로 아르바이트 하더군요. 그런데 하루를 못 넘기고 그만두기를 몇 번 하더니 다시 놀더군요. 그 사이 시아버지는 치매가 더 심해져서 요양원에 입원하시고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시누이 요것이 어머님 통장에 있는 거액의 돈에 손을 댔더군요. 그 사실을 알고 큰 시누이가 찾아왔고 막내 시누이 명품 옷이며 물건들을 마당에 죄다 내던지면서 나가라고 했어요. 내가 말했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너 이제 끝이야. 이렇게 정신 못 차릴 거면 나가서 살아. 일을 못 하겠는데 어쩌라고. 욕을 하면서 반항을 하더군요. 너 싸가지 없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인간 쓰레기구나. 어디서 욕을 해? 그리고 누군 일하고 싶어서 하니? 다들 그냥 참고 하는 거야. 너 엄마 돈 챙긴 거랑 이거 챙겨서 지금 안 나가면 바로 불 질러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하면서 큰 시누이가 부엌으로 가서 가위와 라이터를 가지고 왔어요. 시어머니가 놀라서 말려봤지만 화가 난 큰 시누이는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어요. 막내 시누이 펑펑 울면서 주섬주섬 캐리어에 물건 담고 차에 실었는데 다 실리지가 않더군요. 울면서 한다는 말이 다른 건 절대 손대지 마. 내가 조만간 가지러 올 거니까. 무서운 언니가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참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런지 욕은 해도 순순히 말을 듣더군요. 그렇잖아도 너 우리 집 골칫덩어리인데 이대로 계속 두면 더 큰 골칫덩어리 되겠다 싶어서 내가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러는 거야. 너 이젠 정신 안 차리면 내가 진짜 가만히 안 둬. 그리고 네 물건들 오늘 안에 안 가져가면 이거 다 불질러 버릴 테니까 네가 이고 가든 지고 가든 알아서 해. 화가 잔뜩 난 큰 시누이가 시누이 옷 중 몇 개를 마구 찢고 가위로 잘랐어요. 막내 시누이년 고함을 치면서 울다가 그것을 보고 뒤로 넘어가더군요. 아주 가관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삿짐에 전화해서 다 실어갔어요. 결국은 언니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불다가 막내 시누이 시댁에 2번 다시 발걸음 못하게 했어요. 시어머니 혼자 큰 집에서 살기 힘들 것 같다고 큰 시누이가 자기 집 근처로 모셔가면서 재산은 어느 정도는 나눴는데 큰 시누이가 나중에라도 막내 시누이 정신 차리면 준다고 따로 막내 거는 챙겨놨어요. 지금은 어디에서 뭐하고 사는지 다들 모르고 있는데 큰 시누이만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씩 찾아가서 뻘짓하면 가만두지 않고 온다는 말은 신랑한테 얼핏 들었어요. 한 성격하는 큰 시누이 덕분에 골칫덩어리 앞에서 안 보고 사니까 살 것 같습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